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신냉전 시대라 불리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속에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쪽이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예전 미소 냉전 시대 같이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하며 중국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패권을 두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약점이 미국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유럽은 아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하려 했던 유럽은 이제 중국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특히 독일이 그렇죠. 미국, 중국 간의 분쟁 속에서 지금까지의 유럽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 두 입장 모두 미국과 중국 고래싸움의 새우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인식,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갈리고 있죠. 하나는 유럽은 이제 곧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하며 경제적 포지션을 강화하되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 대중국 정책에 있어 유럽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중국도 선택하지 않고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인 거죠. 그러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유럽 내 조율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교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죠. 유럽이 막바지 궁지까지 몰리면 모를까, 이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미,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는 인식이 더 강한 듯 보입니다. 독일 유력 경제주간지 디 비어츠하프포케는 이제 외교에 있어 편안한 시기는 끝이다. 대중국 정책에 있어 독일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1월 26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중국 정책에 있어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만큼 미국의 시그널은 분명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유럽이 미국 동맹과의 입장을 같이 하던지 아니면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특별한 길을 가던지 선택해야 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조의 기사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도 2020년 5월 3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말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2년, 3년 전에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칼럼은 유럽은 지금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고, 그리고 유럽이 에브리바디 달링, 그러니까 미국, 중국 모든 이들의 사랑받는 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칼럼니스트는 이 위기 후, 즉 코로나 위기 후 미국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중국 편에 서야 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유럽 시민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코로나 후라고 그 시기를 칼럼니스트가 꼽았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위기 후 결정해야 된다는 말은 아주 의미가 깊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실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신냉전 시대라는 거친 폭풍이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칼럼은 이제 유럽에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택일이 지금 유럽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유럽이 한 걸음 더 갈 때 오히려 대중국 정책에 있어 유럽은 중국을 다루기 쉽게 된다는 생각이죠. 또한 미국이라는 구심점으로 모이다 보면 유럽이 자연스럽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게 되고 대중국 정책에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유럽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중국이 이제 유럽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죠. 이런 목소리는 특히 유럽의 대중국 제재를 결정하며 설득을 얻어갔던 주장인데요. 바로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2021년 3월 27일 중국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습니다. 기사는 유럽이 대중국 제재를 두고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함께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 밝히며 이는 북경이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가 말하는 대중국 제재라는 것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두고 했던 유럽의 제재 결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문은 당시 대중국 제재 결정을 두고 유럽 의회에서는 중국이 보복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강화될수록 유럽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더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잘못된 유럽의 판단이었습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오판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송곳으로 살짝 중국을 건드렸던 유럽을 중국은 거대한 도끼로 내리쳤죠.
기사는 중국은 2배 이상 유럽에 대해 보복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이 지난 12월 결정한 투자 협정조차 흔들어 놓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신장에서 생산하는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아디다스 그리고 H&M 기업들의 결정을 두고 인터넷에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전합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과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유럽은 더욱 붕괴하게 되었고 중국과의 투자 협정은 물론 지금 독일 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양자택일 선택을 하자는 분위기로 대중국 정책을 두고 분위기가 더욱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중국 제재는 홍콩, 위구르 등 인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는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유럽을 더 크게 보복하자 미국 대 중국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서 인권 대 중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유럽 시민들 앞에 유럽의 대중국 정책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언론사들의 일련의 주장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옵니다. 미,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모두 유럽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한꺼풀 벗겨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 독일 및 유럽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은 중국과 이별을 하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포기할 것이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는 상대적인 것인데요. 왜 포기할 것이 유럽이 더 많은지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중국에 투자한 유무형의 자산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유럽 기술 기업들의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의 시도가 더 강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중국 내 더 많은 거대한 기업들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IT 중심인 미국과 제조업 중심인 유럽과의 전략적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IT 패권을 둔 경쟁이 지금 미중 간 갈등의 중심이라면 중국의 제조업 시장을 노리는 유럽은 이해 관계가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럽의 애매한 전략과 스탠스를 두고 미국이 유럽에 경고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바로 반도체 산업을 두고 분출되고 있는데요.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1년 7월 21일 ASML을 둘러싼 논쟁은 유럽에게 경고일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기사 서두에서 미국은 유럽의 가장 가치 있는 IT 기업에 관여하고 있고 이는 많은 다른 회사들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 어느 시기보다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인 ASML은 잘 나가고 있다 전하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최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시장은 이 기업의 기술에 감동하고 있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2,500억 유로를 달성했다 밝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기술 기업의 가치는 유럽 내에서 루이비통 기업 다음인 시가총액 2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소식에도 이 회사에는 먹구름이 들이고 있다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ASML이 강대국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기업의 중국 수출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ASML에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매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직까지 시장의 원리,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급업체가 바로 ASML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반도체 산업의 붐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매체는 바로 ASML의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말하며 그 후 다가올 시장의 변화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고 매체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이미 석유 수입액을 넘어섰죠. 엄청나게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분야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이 보내는 검은 먹구름은 이제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에 확장될 수 있다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인피니온 그리고 네덜란드 기업 NXP는 중국 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미국이 행정조치를 취했다 밝히고도 있죠. 이는 유럽이나 해당 기업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단순히 미국이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주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수조 원대의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와 함께 연구 투자에 들어갈 돈 또한 사라지고 있다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주장도 하고 있죠. 물론 유럽과 미국은 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유럽은 그 손해를 상쇄시키려 들겠죠. 즉 유럽은 이 손해를 커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협의하고 있고 미국 역시 유럽의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전합니다. 특히 유럽의 약점을 보완하는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고 기사는 의견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고라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는 유럽의 오묘한 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고라는 이 말은 듣기가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기사는 의도적으로 이 미국의 행정 조치를 두고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게 동맹을 선택하라, 자기들의 의사결정을 앞으로도 따르라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고를 받은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의 차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경고를 받은 국가는 경고를 하는 국가에게 굴복이냐, 거절이냐, 이 프레임만 남아버리게 된 거죠. 미국이 유럽 정치권과의 합의 후 결정한 것이 아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유럽의 기업들을 제재하고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체는 미국에게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유럽이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강요하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굴복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미국이 유럽과 동맹관계를 맺으려면 유럽의 이익도 보장하는 어떤 딜을 제시해야 하고 이와 함께 대중국 전략도 함께하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사는 미국에게 유럽이 계속 끌려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은 ASLM 같은 강력한 글로벌 플레이어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아무 대가 없이 쉽게 굴복한다면 결국 손해는 유럽이라는 것이죠. 즉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ASML을 둘러싸고 오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짜증났던 중국에서 이제 유럽의 관심이 다시 미국과 유럽의 신경전으로 바뀌며 미국과의 긴장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즉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나 중국에 끌려다니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모두가 싫은 겁니다. 이 모든 올라오는 기사들을 지금 종합해보면 대중국 정책을 두고 미국과의 동맹을 결정해야 하는 유럽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얼마나 안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며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미국에 대한 자존심만이 유럽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는 유럽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경제 성장률이 기존 피해를 회복할 만큼 크게 나타나야 하는데요. 이 경제 성장이 앞으로 유럽 정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럽의 경기 회복력에 자신감이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독일 유럽 주간지 슈피겔은 2021년 5월 21일 미국과 중국이 유럽을 종속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후 유럽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보도했었습니다. 유럽 재무장관에게 제출된 브뤼겔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장입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유럽의 성장률이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중국은 4년 동안, 즉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23.4%가 성장을 하는 반면 미국은 7.8%의 성장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단지 3.5%였고요. 스페인, 영국 등은 말 그대로 처참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죠. 또한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1%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 저성장의 늪의 원인이 전염병이 아니다라고 진단합니다. 바로 재정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유럽 각국의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합의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유럽이 결국 타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유럽의 입장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이 대중국 문제를 두고 유럽을 강력한 동맹 시스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과의 단절에서 오는 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제안을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유럽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게 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지금 중국과의 무역을 반영했을 때도 성장이 저 정도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독일 내에서는 현재 미국 대 중국 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식이 강한데 이런 결정은 늦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경고로 해석되는 이 시그널을 유럽은 이를 어떻게 받고 어떤 전략을 꾸려가게 될까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유럽의 다음 행보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